위선적인 공정함은 피로 물들었다. 진실을 쫓던 눈이 이제는 죄의 무게를 잰다. 나의 눈으로 당신의 죄를 직접 보겠다. 심판을 시작하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 참 예쁜 거짓말이지. 30년 무사고 기사의 손에 800원 때문에 수갑이 채워질 때 그를 기소한 검사는 강남에서 8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야? 고작 산수도 못하는 멍청이들이 법복을 입고 사람 인생을 난도질하는 거냐? 공부하느라 고생했네, 시야. 근데 말이야, 인간의 논리로는 정문을 못 넘어. 쟤들은 지들이 틀린 줄도 모르거든. 누구야? 당신도 나를 비웃으러 왔어? 아니면 사법부의 그 잘난 권위를 자랑하러 왔나? 아니, 난 네 분노를 사러 왔어. 네가 밤새 계산한 그 물리 법칙 현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내 저울을 고쳐줄 시민이 너라면 기꺼이 내 눈을 빌려줄게. 심판을 시작하지. 지식은 권력이 되고 통찰은 심판이 된다. 이제 나는 묻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의 무능함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를 직접 계산해 줄 것이다. 유스티티아 형량, 감경 없는 원칙. 이것이 오늘부터 내가 집행할 유스티티아의 헌법이다. 심장박동이 느려졌다. 아니, 세상이 느려진 건가? 들이마시는 공기입자 하나하나가 폐부의 실핏줄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진다. 인간의 오감이 지워진 자리에 유스티티아의 센서가 들어찬 기분이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야. 도시 전체가 숫자로 읽히고 있어. 저기 지나가는 경찰차, 타이어 마모도 85%, 트렁크 속엔 은폐된 미결 서류 3건소, 전부 다 보인다. 놀라긴 일러, 파트너. 이제 네 뇌는 내가 직접 집필한 유스티티아식 법전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될 거야. 여기엔 타협도, 감경도, 공소시효도 없지. 오직 죄의 무게만큼 쌓이는 누적 형량뿐이야. 그래, 이제야 저울의 수평을 맞출 방법이 보이네. 호남이라는 죄도, 산수가 안 맞는 판결도 내가 유스티티아의 법으로 다시 계산해주지. 지식은 저주가 아니라 무기다. 무능한 자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허무는 가장 날카로운 창. 나는 이제 법전 뒤에 숨은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집행자가 될 것이다. 유스티티아식 법전, 그 첫 번째 영수증을 끊어줄 상대를 찾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한 번의 변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기회다. 800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판사들의 시야를 강제로 확장시켜야 한다. 법리가 아니라 그들이 외면한 진실의 질량을 들이밀 시간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다투기 힘들어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800원 횡령을 유죄로 본 게 법리 오해라고 주장하기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비례의 원칙을 수치화하지 못한 거죠. 여기 이 분석표를 보세요. 피고인의 30년 근속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800원은 전체의 0.000001%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미미한 사안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자는 건가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니라 교정이죠. 판사들이 자기들의 무능한 산수를 법리라고 우길 때 당신은 이 정밀한 데이터를 무기로 던지세요. 상고심 변론기일 그 10분 안에 이 나라 사법부의 저울을 내가 다시 맞출 테니까. 이런 변론은 너무 위험해요. 법조계 전체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보이면 우리 둘 다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발을 못 붙인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탄 이 배가 가라앉는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린 이미 같은 길을 걷기로 한 파트너잖아요. 이제 와서 물러나기엔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 너무나 뜨겁지 않나요? 자, 이 기록을 보세요. 수백억을 움직인 자들에겐 사회적 기여를 이유로 관대한 문을 열어주던 그 저울이 왜 이 노인의 800원 앞에서는 이토록 서슬퍼런 칼날이 되는 거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법정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들에게 유스티티아의 법전으로 진정한 무게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내일 이 나라는 800원 뒤에 숨겨진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된다. 유스티티아의 헌법은 다른 올림포스 신들도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어쩌면 이 헌법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오늘 이 법정엔 법전보다 무거운 것이 들어와 있다. 바로 시민들의 상식이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이 상고심은 그동안 자기들만의 언어로 세상을 재단하던 저 판사들에게 가장 뼈아픈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들은 지금 지독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의 눈이 자신들의 무능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관인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군가는 800억 원을 횡령하고도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데 여기 계신 노인 기사는 800원 때문에 30년 인생을 부정당해야 합니까? 한 가족을 위해 30년을 헌신한 무게가 고작 동전 몇 개보다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곧 이 나라의 법입니다. 저 기울어진 저울을 여러분의 손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참관인단의 의견은 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군요. 재판부 협의를 위해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장님, 20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상식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그들은 지금 법전을 뒤지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자리를 지켜줄 핑계를 찾고 있는 거지. 하지만 20분은 그들에게 영원보다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유스티티아의 그림자가 이미 그 방 안까지 스며들었으니까. 시야, 저들 심장 박동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공포가 아주 달콤하게 익었는걸. 이제 우리가 이 판결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 차례야. (2026보 40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30년간 사익에 비하여 800원의 횡령에 대한 죄목에 대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 배심원의 판결을 청구하여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얻어다 준 회사의 이익에 비해 800원의 횡령과 해고 사유는 부당한 것이 맞다. 그 법령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제 800원 때문에 법의 심판대에 올라온 기사. 앞으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의 집행은 여기까지. 죄목의 가사는 없다. 법전 뒤에 숨은 무능한 자들이 쌓아올린 가짜 정의를 법전으로 낱낱이 분해해주지. 하지만 기억해라. 유스티티아의 법전은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라는 것을.